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아직도 영작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네, 예전에 유명한 책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문법이 답이다. 이거는 뭐 옛날부터 얘기했는 이야기죠. 과연 맞는 걸까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둘 다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어가 답이다. 단어장 암기. 우리나라만 합니다. 다른 나라 안 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영작이 답이다. 저도 이거 믿었습니다, 한때. 네,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시간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1시간 투자해서 또는 뭐 100시간 투자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결과가 나오는 걸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루 종일 영어만 할 것이 아니라면 저는 반드시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이 이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영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영문법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제 딸아이 갖고 온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문법을 분석해 놓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제 딸아이 갖고 온 걸. 저는 당혹스러웠던 게 이거 제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이면 저는 학력고사 시대입니다. 수능과 다르죠. 수능을 바꾸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고서라 불렀는데요. 교과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참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사주고 뭐 관계대명사 병렬구조 뭐 빈칸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 수식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력고사 때 문법 위주의 시험을 보던 때였어요. 이게 영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안 그러한 교육당국이 수능으로 대전환을 한 거거든요. 수능은 뭐냐? 어떻게 보면 토플의 유사한 형태죠. 근데 이 학력고 때 사용했던 방식을 지금도 중학교 때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일본 사람의 특징이 바로 분석이죠. 모든 걸 다 조그맣게 자신들의 키만큼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파고 뒤집고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분석하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분석하는 형태의 일본식 영어 방법은 이미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봤던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능으로 바뀌었는데 불구하고도 아직도 영문법이 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이상 아는 게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을 동정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들 중간에 뭔가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 못하고 그대로 또 다습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학력고사 때 했던 방법을 유형이 정말 많이 바뀐 수능에서도 그대로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런 말 하죠. 제가 볼 문제는 2011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지금이나 과거의 문제 유형이 변화가 있어 라고. 그래서 지금 유형과 틀린가 보세요. 똑같죠 거의. 어법상 틀린 문제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그때 유형과 지금의 유형이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럼 이것이 다르다면 정말 학력고사 영어 보셨습니까? 본 적 있을지 모르겠네요. 학력고사 영어 꼭 봐보세요. 그러면 단어나 또 액센트가 앞에 들어가나 액센트가 뒤에 들어가나 이거 맞히는 문제였어요. 암기해야죠. 그리고 문법 문제였습니다. 완벽하게 문법을 맞춰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투부정사의 목적이냐, 투부정사의 결과문법이냐, 투부정사 갖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목적이냐, 결과냐, 아니면 원인의 근거냐, 감정의 이유냐,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투부정사 하나 갖고도 난도질에서 배웠던 일본식 영어, 그게 학력고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런 거 안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도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이나 과거의 문제, 2021년도니까 이 문제와 유형의 변화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학력고사와 수능이 엄연히 다른데도 여전히 문법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말이죠. 이중적인 말입니다. 예,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2011학년도나 2022 변화 없습니다. 예, 어법은 그냥 어법 문제예요. 문장 안에서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다르다라고 유형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건 학력고사 때 하던 건데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아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의 희생양인 거죠. 밥인 거죠. 자, 갑니다. 변화가 있어서 영어 능력 평가는 똑같죠. 평가는 방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나 2021년도나 수능입니다. 학력고사가 아닙니다. 근데 불구하고도 30년 전에 있었던 학력고사 형태를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형식입니다. 물론 효과는 안 좋죠.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작은 답이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고요. 영문법이 답이다? 아닙니다. 단어장 외우십시오? 아닙니다. 예, 기존에 했던 이미 과거에 아주 50년 전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이제 그만 써먹을 때가 됐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2021학년도 3월 고3 모의고사 당시 독해가 지금보다 많아요. 21학년도 지금보다 5문항이 더 많아서 50문항입니다. 듣기가 17문항, 독해가 50문항. 어떻게 써요? 아무리 봐도 독해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겠죠. 지금도 부족한데. 그래서 1등급이 92, 2등급 82, 3등급이 이제 69. 어떻게 비슷하죠? 지금하고 보면. 자, 이제 이 문제 같고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해석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무조건 해석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석 안 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해석 안 해도 풀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주어진 이유는 해석의 기초를 두고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가 정리해 둘 수 있는 건 언어는 구조가 아닌 의미가 정말 모든 거예요. 다입니다. 다. 의미가 다예요. 그런데 의미인 해석은 안 하고 구조로 맞추라는 얘기예요.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짓 하나. what 나가면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불안정 구조 이렇게 가르쳐준 분이 있어요. 불안정 구조. 이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우면 구조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조가 아니라 의미가 what인지를 맞추는 거예요. 의미가 what이 맞느냐예요. 예?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정말 학력고사 때 배웠던 정말 촌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두 번째 하이. 자, 둘째 했습니다. 앞에 이런 단어 있고요. 보다시피 그러면 이 안에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빠졌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관계사 비동사가 생략한 건 생략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생략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저거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관계사와 똑같으니까 이걸 똑같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명의 기법이지 진실은 몰라요. 진짜 빠진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빠졌다는 둥, what은 완전 불안정 구조라는 둥, 이거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기법입니다. 문법이죠. 네, 그게 아니라 하이가 맞는지 의미가 맞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what의 의미가 맞는지 혹시 who는 아닌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파일 되겠습니다. 이게 파일이 과연 맞는지 의미가 was의 동사가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뭐 사이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파일들은 수동의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PP 자체가 수동이니까. 그럼 수동의 의미를 하는 게 맞느냐를 살펴보는 거죠. 아니면 ing, 능도의 의미가 아니냐를 살펴보는 거겠죠.
자, made and migrate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동사 둘째 했으면 첫 번째 수의 일치, 두 번째 시제, 세 번째 태 이렇게 말한 분들인데요. 네, 이렇게 하시면 평생 걸립니다. 보자마자 해석을 해서 수와 태와 시간이 동시에 의미가 맞는지, 구조가 아니라 의미가 맞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석해야겠죠. 갑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Archaeologist Mark Aldenhofer,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Aldenhofer set out last year to explore remote cliffside caves in Nepal's Mustang district, aiming to find human remains near an ancient settlement high in the Himalayas. Almost at once, he came face to face with what he was seeking. 정확히 맞군요. Sticking out from the rock. A skull was looking at him right as he was looking at him. The skull, dating back perhaps 2,500 years, was among the many human bones piled inside the several burial caves. Aldenhofer and his team hope that DNA analysis will pinpoint the origin of these isolated regions' inhabitants, who may migrate from the Tibetan plateau or southern point. 자,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인 마크 안델러프라는 사람은 작년에 출발했습니다. 탐험을 하려는 거죠. 오지의 그 절벽에 있는 동굴, 네팔의 무스탕 지역에 있는 그 동굴을 탐험하려고 했습니다. 에임, 목표는 뭐냐면 인간의 유물을 찾는 겁니다. 어디 근처에 있는 거죠? 고대의 어떠한 정착지이며 아주 높은 히말라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어때요? 높은, 하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고대 세르모트, 정착지가 높은 히말라야 곳에 있는, 히말라야 높은 곳에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맞네요. 거의 즉시 그는 직면하게 됩니다. 뭔가 그가 찾고 있던 거 맞죠? 뭔가 그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던 거죠. Stick out, 돌에서 삐쭉 피어나온 이 해골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as는 이제 접속사니까 이렇게 쓰죠. The skull은 데이트, 날짜를 추정해 보면 과거 2,50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was가 동사죠. 동사입니다. 분명 skull was니까 뭐 사이에 있다? 많은 인간의 뼈들 사이에 있었으며, 이 뼈는 몇몇 burial, 매장된 동굴 안에서 파일처럼 덮여 있는, 그쵸? 쌓여 있는, 당연히 bone, 뼈가 쌓여 있는 거죠. 이디 맞습니다. 쌓여 있는 그러한 게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안델러프와 그의 팀은 발했던 것은 DNA 분석이 정확히 핀포인트처럼 집어내기를, 기원을, 이 고립된 지역에서의 서식자들, 거주자들의 기원을 집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자, 이 거주자는 아마도 이주해 왔겠죠. 티벳이나 티벳 고원이나 남쪽 지역에서 이주해 왔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마이그레이트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왜? 이주해 왔다라는 것은 지금 이주한 게 아니죠. 과거에 이주했겠죠. 그러므로 과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이 뭘까요? 매에다가 have pp 붙이면 되는 거죠. 이거 뭐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조동사에 pp 붙이면 과거가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상식이니까. 그래서 정답에 오버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맞출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해석을 모른다면, 안 한다면 마이그레이트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봐,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문제야. 지금은 안 그래.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해석하지 않은 못 푼 문제 당연히 내죠. 그때와 유형이 똑같습니다. 바뀐 거 없습니다. 시간만 바뀐 거죠. 그러나 수능과 학력고사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형도 바뀐 겁니다. 추가하는 바가 달라요. 수능은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독해량이 굉장히 많아졌죠. 학력고사 독해력이 아니에요. 그냥 일본식 영어,
발음, 액센트, 분석하는 영어. 투부정사의 용법의 몇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거. 분석 영어죠. 일본식 영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식 영어의 이런 형태 절대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영작은 답이 아니고요. 영문법도 답이 아닙니다. 단어 암기 당연히 답이 아니죠. 옛날에 단어 암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액센트가 뒤에 오냐 앞에 오냐 이것까지 암기했으니까요. 지금 안 하죠. 안 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전 세계 누구도 그런 식으로 영어를 시험 보지 않습니다.